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고민하시는 도대체 훈육할 때 안 돼! 라고 말하는 거 써도 된다는 거야? 안 된다는 거야?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. 어떤 분들께서 선생님, 훈육할 때 안 된다라는 소리를 많이 하지 말라고 하던데 그거 맞나요?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따라다니면서 안 돼, 안 돼 하면서 잔소리 하는 그것들이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, 그리고 그게 왜 안 된다라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또 왜 그런 소리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.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라는 소리를 사실은 하면 안 된다는 거는요. 그 안 된다라는 소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. 안 된다라는 소리는 사실은 필요할 때는 써야 해요.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럽니다. 안 된다라는 말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, 정말 중요하고 아이한테 이 안 된다나 안 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메시지를 정말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안 된다라는 말을 너무 남발하거나 너무 자주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.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 안 된다라는 소리를 너무 남발하고 너무 자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이것도 안 돼, 저것도 안 돼, 이것도 안 돼, 그것도 안 돼, 이거 하면 안 돼, 야, 내려와, 위험해, 이거, 거기 올라가면 안 돼, 이거 만지면 안 돼, 이거 위험해, 이렇게 하면 안 돼, 막 안 된다고 했지? 이런 경우에는 우리의 목표는요, 아이들이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시켜주는 것이 목표잖아요.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다 안 된다라고 해버리면은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그냥 아이들은 다 포기하고 다 해버리는 거죠.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것을 왜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냐면, 많은 분들께서 안 된다라는 소리를 너무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남발하지 말자. 왜냐면 안 된다라고 너무 모든 것을 그렇게 통제해버리면 그 통제 효과 자체가 없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정말 무엇을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인지, 일단 우리의 한계 설정이 중요합니다. 우리가 한계 설정이라고 하면요, 아이가 정말로 지켜야 할 선을 의미를 하는 거고, 그것은 부모가 잘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. 이 한계 설정을 할 때 많은 분들께서 조금 혼돈하시는 부분이 있어요. 한계 설정은 발달에 정말 필요한 요소이고, 한계를 받아들이고 아이들이 지켜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좌절을 극복하는 힘이 생기고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도 생깁니다.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게, 한계 설정에도 조금 종류가 있고요. 또 한계 설정도 모든 가정에 다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모든 가정에마다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, 그리고 아이의 지금 발달 상황에 따라서, 그리고 부모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 한계라는 거는 가정마다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것을 어떤 특정 미디어라던가 또는 특정 어떤 가정에서 쓰는 한계를 내가 그대로 가져와서 쓴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먼저 내가 정말 아이한테 뭐가 되고 뭐가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부모 스스로 알고 있어야 이 안 돼! 정말 안 되는 것에만 안 돼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알려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안 돼라는 말을 정말 제대로 훈육에서 잘 사용하시려면 우리 집에, 그리고 나와 아이의 간에 이 한계 설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. 그리고 특히나 한계라는 것은 아이가 연령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고요. 발달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아이가 2돌 이전에는 막 흘리고 먹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음식을 이렇게 손으로 먹는 걸 가지고 손으로 먹으면 안 돼! 이렇게 강하게 잘 얘기를 하지 않지만, 아이가 이제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면 손으로 먹는 거 아니야?
이 포크로, 이 수저로, 젓가락으로 먹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아이가 연령과 발달에 맞게 한계 설정이 돼야 하고요. 또 부모님의 가치관에 따라서도 요거는 우리 집에서는 허용이 되는 거고 어떤 집에서는 조금 더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집이 있을 거고 그것에 따라서 한계 설정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요. 또 어떤 것은 상황에 따라서 한계 설정이 조금 경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절대 안 되는 한계 설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한계에도 종류가 있는데 절대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세제를 마시려고 한다거나 뭐 콘센트에 젓가락을 꼽으려 한다거나 이거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안 되는 한계인 거죠. 그런데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매일 씻어야 한다. 이런 규칙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날은 조금 어길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. 또는 자기 전에 야식을 먹으면 안 된다. 이게 우리 집의 약간 규칙이지만 또 어떤 날에는 그거를 규칙을 손님이 와가지고 같이 야식을 먹게 된다거나 이런 날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살짝 어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한계에 또 종류가 있어요. 정말 안 지키면 안 되는 거, 그리고 조금 상황에 따라서는 안 지킬 수도 있는 거.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도 나의 안 돼라고 말하는 태도나 이 톤 같은 것도 달라져야 하고요. 그리고 아이들에 따라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또 다 다르거든요. 조절 능력이 얼마만큼 발달되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거고요.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아이가 진짜 막 너무 아프고 너무 피곤하고 아이가 지금 뭔가 컨디션이 한계에 다다랐으면 계속 안 돼 하면 그 아이가 그것을 다 따를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아이의 상황과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그것이 달라져야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돼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이런 식으로 사실 유튜브를 보면서 배우면 안 된다는 거다. 결국에는 나의 집 상황과 그다음에 아이들의 성향과 발달 상황 그리고 우리 집의 나의 가치관 우리 집만의 한계 설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해야 하고 또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서도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조금 더 유동적으로 우리 집만의 한계를 정하셔서 일관적으로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